자, 안녕하세요. 차태현씨입니다. 자, 이번 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그 차트의 흐름들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캔들의 분석은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신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차트를 보는 해석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초, 중급, 고급 이런 거를 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조금 쉽게 접근을 하더라도 설명을 하다 보면 좀 깊은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큰 제목은 일단 수익을 주는 캔들의 기본 비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캔들의 기본 형성, 아마 뭐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캔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매수와 매도의 힘을 겨루는 어떤 투자자의 심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캔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아침에 시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날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마감이 되면은 양봉의 흐름으로 끝이 나는 거고 내려가서 마감이 된다라면 이제 음봉의 흐름으로 끝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으로 차트에서 표시가 되는데 사실 이 캔들 하나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주가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캔들 하나에는 매도의 힘과 또 투자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를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의 모형과 패턴은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하루의 주가의 변화를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일단 우리는 캔들 하면은 이제 일봉들을 많이 보십니다. 일봉을 많이 보시는데요. 굳이 일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시가를 시작으로 해서 종가가 어떻게 끝이 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그림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장중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시각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럼 뭘 봐야 되겠느냐? 자, 그럴 때에는 분봉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금일에 지금 아침에 시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고점 8,000원, 8,230원 상한가까지 갔었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결국엔 주가가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 7.54%에 마감이 됐습니다. 7,700원에. 그러면 오늘 하루에 이 음봉이 지금 고점과 저점 연결을 했을 때에 뭐 한 10%대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흐름 자체가 과연 어떻게 중간에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하시려면 분봉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분봉을 갖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단기 성향이 강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1분봉이나 5분봉 정도보다는 10분봉 내지는 30분봉을 보면 주가의 흐름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봉을 보시면 보령 메디앙스가 아침에 이렇게 9시 반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장중에 횡보되는 그림 나왔다가 주가 상한가 풀리고 밀렸다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 실망 매물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다시 재시도를 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서 오늘의 가장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결국엔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매매로 봤을 때에는 중기적 매매 관점자들은 지금 주봉이나 월봉까지 심지어는 보시는 분들이 있죠.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분봉 차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캔들의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해석을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캔들이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죠? 매도 세력이 강하다. 자, 캔들이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게 달려있다. 캔들의 이런 모양이 상태에서 윗꼬리가 강하다라는 건 우리가 매도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단기 매물벽이 두터워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신호죠. 자, 캔들의 윗꼬리는 매도세의 출현을 의미를 하지요. 보유 물량을 갖다가 고점에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종가를 형성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아랫꼬리,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또 하겠지만 이 아랫꼬리에 대한 해석 자체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매수세의 세력을 표시를 합니다. 그쵸? 매수세가 바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내려갔다가라도 반등의 힘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주가 차트에서 하나의 캔들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 뭐죠? 이 거래량이 항상 함께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캔들과 거래량은 주가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최소한의 기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서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 일봉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봤을 때에, 자, 이 종목이 지금 윗꼬리가 출현이 됐습니다. 그쵸? 최근에 들어서 10월 29일 날 윗꼬리가 출현이 됐는데, 이 윗꼬리가 이렇게 예전에 주가 하락했을 때처럼 8월 13일처럼 위에서 이런 어떤 윗꼬리의 모양이 나왔다 친다라면, 위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다라면, 그렇다라면 이거는 단기 매도 세력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때의 모습처럼 아래에서 윗꼬리가 출현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마지막 단기 어떤 흔들기 물량이라든지 바닥에서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어떤 심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될 추세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런 그림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또 아랫꼬리가 연출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들, 아랫꼬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고점에서 고가권에서 출현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저점 라인에서 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의미가 많이 틀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캔들 길이에 따른 주가 변화의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캔들의 몸통은, 자, 이 몸통 자체는 매수와 매도 간의 어떤 세력 간의 힘을 갖다 나타내는 동시에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림에서 몸통의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몸통의 길이 자체가 길다라는 거는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팽팽하던 힘이 균형이 깨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만약에 양봉으로 끝이 났다라면 이렇게 시작한 힘이 양봉의 매수세로 힘이 강해지면서 위로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란색 음봉으로 이런 그림으로 끝이 났다라면 시가에 시작한 그림이 팽팽하게 맞으다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바로 이런 현상들이 어떤 흐름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그러니까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런 어떤 캔들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몸통이 이런 작은 캔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만큼 짧은 단봉일수록 두 세력 간, 매수와 매도의 어떤 세력 간에서 굉장한 팽팽한 눈치 보기의 싸움이 이뤄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눈치 보기의 싸움이 그만큼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하면서 단봉의 캔들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캔들의 몸통의 길이는 당일의 주가의 변화폭을 말합니다. 그죠? 물론 윗꼬리, 아랫꼬리도 마찬가지예요. 몸통이 짧을수록 당일의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가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통의 길이가 짧으면 그만큼 거래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관심도 적을 뿐더러 변동폭이 크다라면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만 위아래로 흔들 수 있지만, 변동폭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도 적었다. 주가의 등락폭이 작으니까 그만큼 대기 매수자들도 선뜻 매수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매수를 해도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하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움직임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 자체는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래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처럼
자,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단봉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고 밀리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 또한 최저점 거래량을 이렇게 찍고 있죠. 이러면서 주가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7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흐름보다 갭 상승을 해서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이때부터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자, 7월 18일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의 흐름. 자, 윗꼬리에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제가 해석의 의미를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여기서 달렸을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래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흔들기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뺏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어느 위치에서 나오냐라는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간의 힘겨루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캔들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주가의 변화를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과 하락 시에는 캔들 봉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캔들의 봉이 만약에 양봉의 흐름으로 자, 양봉의 흐름으로 이렇게 길어진 이런 캔들이 나온다. 이 자체가 바닥에서 출현이 됐건 간에 출현했든 고점에서 출현했든 간에 매수와 매도 세력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건 그만큼 매수세의 힘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의 흐름으로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는 건 뭐죠? 시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날의 가장 저점으로 장대 음봉으로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은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간에 만약에 고가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가권에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현됐을 때는 추세 전환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봉의 길이가 그만큼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매수와 매도의 어떤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폭이 작아지면 동시에 거래량도 작아지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종목을 보게 된다면 자, 서한이라는 종목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2013년도에도 시장 코스닥지수 하락할 때에 서한 같은 경우에는 횡보되는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횡보가 되면서 거래량도 움직이지 않았었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주가가 한번 갭을 올려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상하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자, 고점 2%대까지 오르고 저점 마이너스 4%대까지 오르면서 위아래 고점 거의 한 7%대까지 오르는 이런 어떤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조정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죠. 물론 거래량이 없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됐다면 그 이후에 나왔던 이런 모습들처럼 거래량이 수반되는 음봉이 이렇게 출현이 됐다면 주가는 반드시 하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주가는 반드시 추가 상승이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의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상승 보였다가 장대 음봉 나온 이후 주가 하락했는데 바닥에서 다시 어떻게 되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 그 다음에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하락의 패턴. 그렇게 되면 주가가 재차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도망간 이후에 이 구간이 눌림목인지 아니면 기간 조정인지 아니면 이런 가격 조정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런 장대봉은 얼마나 주가에 있어서 가장 핵이 되는지 맥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떤 주가 변화 폭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을 통해서 상태의 징후를 알리게 되는데,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상투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11월 달에서도 위에서 장대 음봉이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뭐 증권사에서는 2,000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한 번씩 빵빵 터져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에 또 이 급등했던 종목들, 삼화전기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장대 양봉이 출현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또다시 이어지는 장대 양봉이 아닌 음봉이 나올 때는 분명히 도망가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종목은 한번 급등이 됐기 때문에, 바닥에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1차 매도 타이밍은 장대 음봉이 쏟아지는 이런 날이었었고요. 이날 거래량이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주가 하락보다는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2차 매도 타이밍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이런 눌림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이 나올 때에도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장대 음봉만 출현이 되고 거래량이 죽어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던 데가 어느 때냐? 자, 이런 날 보시면 거래량 터졌죠? 장대 음봉 나왔죠? 자,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나오죠? 음봉 나오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7일도 장대 음봉이 나온 날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상투점이다. 최고점이다. 이런 어떤 눌림목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라면, 특히나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점에서 윗골이 다른 음봉,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캔들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어느 위치에서 주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캔들 모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고점에서 상투를 알리는 신호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자, 고점에서 장대 음봉 설명드렸었죠? 윗골이 길어지면 강력한 매도 신호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고점에서 캔들의 길이가 짧건 길면 더 불리하죠. 그런 상황에서 윗꼬리가 길어지는 이런 음봉 출현 시에는 무조건 매도 타이밍이다. 여기다가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거래량이 만약에 동반된다.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매도 신호다라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강력한 매도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강력한 매도 타이밍이고요. 거래량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십자형 캔들이죠. 자, 십자형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의 초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십자형 캔들이 만약에 바닥에서 나왔을 때는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고점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상승 추세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고점에서 나왔을 때에는 상승 추세를 마무리하고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신호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망치형입니다. 자, 오타가 났는데, 영망치형은 어떤 그림이지요? 망치형의 그림 자체가 거꾸로 된 그림이죠. 자, 이 영망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출현될 때는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흑산병은 뭐죠? 3일 동안 음봉이 출현되는 겁니다. 3일 동안 음봉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렇게 출현이 됐을 때는 일단 주가 하락의 신호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락 잉태형의 흐름이 나온다. 자, 하락 잉태형은 뭐예요? 일단 양봉이 나와요. 고점에서 양봉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이 양봉을 갖다 아주 무색하게 어떻게 되죠?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달아버립니다. 아랫꼬리 이렇게 달 때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고점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올 때 아랫꼬리를 달아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하루 쉬어가는 날이겠거니 조정이겠거니 합니다. 아니요. 이 날 이렇게 나왔으면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다려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만약에 이렇게 다행히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땡큐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날 음봉의 그림이 장대 음봉이 쏟아진다면 이거는 반드시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음봉이 나올 때는 강력한 매도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량이 없이 날아가는 급등주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주식이든 간에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신속히 빠져나오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늘면서 단기 100% 이상의 상승하는 주식에서는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하향 이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단기 100% 이상 상승하는 주식이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향 이탈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주식은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자, 급등을 하는데요. 이 종목 언제 매도를 하지요? 다른 큰 기준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날 종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억울하다 싶으시면 분할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세 대응하시면 되죠. 5일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5일선 이탈하면 무조건 80% 이상 매도. 급등주 같은 경우는 11선에 이탈하는 그림이 거의였기 때문에 11선은 이탈되는 100% 매도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상투를 알리는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상승 반전형의 캔들이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 상승 반전형의 캔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샛별형. 자, 샛별형이 뭐죠? 아래 바닥에서 이런 어떤 망치형과 역망치형 내지는 이런 팽이형의 캔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어떤 작은 망치형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아랫골이 살짝 달고 요런 역망치형의 캔들, 망치형의 캔들들 요런 그림들이 나오는 게 바로 샛별형입니다. 요게 어디서? 바닥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올 때 특히 또 하나 적산병 저점에서 적산병의 어떤 그 그림 자체가 유입이 될 때 적산병의 그림 자체가 3개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될 때에는 무조건 강력한 매수 신호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렇게 추세선상으로 위로 올려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적산병이 출현하게 되면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물론 적산병이 나왔을 때 양봉 나오는 구간에서 들어가란 말씀이 아니죠. 적산병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십자형으로 그 다음날 또는 십자형 또는 이런 어떤 망치형의 흐름으로 망치형의 캔들로 또는 역망치형의 캔들로 이런 어떤 조정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럴 때가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산병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하루 이틀간의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따라 들어가시는 게 급등주를 찾는 그런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하락 추세에서 흔히 나타나는 십자형과 망치형의 출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캔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십자형의 경우에는 전날에 저점을 지시는 동시에 꼬리가 짧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굉장히 좋은 캔들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 망치형의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저점을 지지해 줄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점과 저점에서 어떤 패턴들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지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 윗꼬리에 따르는 이 매도 심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제가 몇 번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이 윗꼬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매도 신호라고 해석을 하지요. 윗꼬리는 매도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입니다. 윗꼬리가 아주 긴 차트, 그 다음에 윗꼬리가 덜 긴 중간 정도의 차트, 그 다음에 윗꼬리가 짧은
그런 어떤 차트. 자, 캔들에서 윗꼬리는 장중의 고점에서 매도세가 출현이 되면서 주가가 밀려가지고 매수세를 갖다 압도해버린 걸 얘기하죠.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일단은 매도세가 출현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윗꼬리가 길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부근에서 매수한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 손해를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늘었다라면 손해를 보는 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거래량까지 터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린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기서 물렸던 물량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털고 나오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죠.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이들이 많은 주식은 시구나 하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면 매물대까지 두텁게 쌓여 있을 겁니다. 자, 매물은 매물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과정에 소화가 돼야 되겠고, 결과론적으로 윗꼬리는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한 그림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윗꼬리가 짧으면 좋을까요? 아주? 그것도 아니죠. 너무 윗꼬리가 짧아버리면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권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더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아래 꼬리에 따르는 매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닥에서 이렇게 출현이 됐습니다. 아래 꼬리와 함께. 그러면 한간에서는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긴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제가 윗꼬리에 대해서 해석을 했듯이 아랫꼬리도 그렇게 반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캔들의 아랫꼬리는 장중에 저점 매수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 매수가 출현을 해서 이 매도 심리를 압도를 해갖고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려갖고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몸통 길이에 따라 거래량에 따라서 약간씩 해석하는 차이가 있고 어디서 출현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매수가 출현했다라는 건 그만큼 반가운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을까? 나쁠까요? 자, 어떤 게 정답이다. 이게 딱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이 2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랫꼬리는 몸통 길이의 50% 정도가 좋습니다. 몸통 길이의 50%.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자면 셋 다 그림상으로는 안 맞는데 일단은 몸통 길이,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의 길이, 적당한 그림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몸통이 오늘 한 6%의 흐름을 보였다면 아랫꼬리는 한 3% 정도 달린 그림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랫꼬리가 너무 길다라는 건 뭐죠?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만약에 10%대까지 내려갔다면 이 10%에 들어온 저점에서 물량들은 이미 벌써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 구간입니다. 그죠? 매수의 힘을 나타내는 동시에 장중에 저점에서 매수한 이들은 이미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불안하면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흐름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이익 실현을 하려는 물량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점에서 아랫꼬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저점을 지지하는 아랫꼬리가 연속해서 출현을 한다면 그만큼 상승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아랫꼬리보다는 여러 개의 아랫꼬리가 이렇게 출현된 그림 자체가 상승의 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윗꼬리에 대해서, 아랫꼬리에 대해서 매수, 매도의 심리를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 캔들에 대한 흐름들에서 보시면 이제 윗꼬리의 음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뭐지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음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봉이에요. 자, 음봉인데 뭐냐? 윗꼬리가 달린 음봉. 좀 더 길어도 상관없죠? 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동시에 장중 고점에서부터 매도세가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종가를 최저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랫꼬리가 살짝 달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요성형과 음봉사파형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진짜 여림은 아홉은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특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린다라면 장대 음봉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이런 그림이 출현된다라면 이건 무조건 하락 추세가 높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일의 종가를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라면 전일의 종가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서 끝이 났다라면 더더욱인다나 실망 매물을 불러낼 수가 있겠죠. 그럼 백발백중 이 다음날 셋째 날에는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가권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심지어 저가권에서도 이런 그림 자체는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어떤 캔들의 모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라고 해서 길다거나 장대 음봉이라고 사실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저점에서의 음봉은 속임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계속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음봉 또는 추가 매집용으로 종종 활용하면서 매물 털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봉도 나온다라는 거죠. 속임수 음봉에 대한 대처 문제는 거래량에서 사실은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림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음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승 음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 방에서 매수했던 급등주 같은 경우에도 자, SMEC 한번 저희 방에서 받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상승 음봉이 중간중간 급등하기 이전에 보시면 출회가 되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던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었어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가 들어갔었었는데, 자, 이날 보시면 어떻죠? 요 그림 자체는 상승 음봉입니다.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자, 8월달 이런 날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날 자체도 상승 음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음봉입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아침에 주가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가 지금 1.14%까지 떴기 때문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이 나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전일보다는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매수해서 들고 있다라면 계좌에는 플러스가 더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토탈적으로 설명해드렸던 차트의 모양이 다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저점에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림들. 자, 그리고 이렇게 단봉의 캔들들의 횡보 흐름들. 그리고 흔들기 그림들. 또 이런 영망치형과 망치형에 비슷한 그림들. 자, 이렇게 중간에 상승 음봉. 자, 이날도 거래량 터지면 상승 음봉 나왔지만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뭐냐면 전일장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차트를 만들면서 종성 속임수 패턴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들이 차트의 패턴들을 다 읽어낼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트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더군다나 매매가 더 힘들어지는데 속임수 패턴으로 투기성 데이트레이더의 접근을 갖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상승 음봉의 경우에는 전일의 양봉으로 마감한 상태에서 이 길이 갭상승을 하죠. 그래서 전일에 이렇게 양봉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갭상승을 만듭니다. 그래 놓고선 결국에는 밀어내면서 힘이 없게 만들어요. 뭐냐 하면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매수세가 몰리게 만들지만 주가를 밀어내림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을 실현하라 이거죠. 내놓으라 이거죠. 물량을 내놔라. 강요하는 겁니다. 동시에 종가를 음봉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타세력에 나 외기에 다른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방해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대부분이 속임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 저희가 올 초에 점상 먹었던 종목이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2월 달에 저희가 점상을 먹을 때에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상승 음봉들이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 매수가 들어가고 이날도 상승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장보다 시가가 4%대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되죠? 전일의 종가는 1660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4% 떠서 시작을 했고 고점 9%대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종가가 1710원에 음봉으로 마무리됐지만 상승 음봉이죠.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2월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점상에 안착하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망치형과 역망치 이런 급등 캔들들이 나오고 있죠. 추후에 제가 캔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급등 캔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거래량이 터진다라면 간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걸 최대한 방해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뜻을 함께할 세력에게 전저점이나 전일 종가를 지지함으로써 상승 사인을 내보내죠. 서로 간에 같은 곳에서 다 매매할 수는 없어요. 그죠?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매수 사인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인을 통해서 개인들은 털어내고 데이 트레이더는 털어내고 자기네들끼리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고점에서는 캔들의 몸통이 꼬리의 길이는 되도록 짧은 게 좋습니다. 비록 아래 꼬리가 생긴 양봉이더라도 몸통의 길이나 꼬리가 길이가 길다라는 건 장중에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라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장중에 저가에 매수한 이들이 하루 이틀만 해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음봉에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항상 상승 음봉에서 더더구나 확신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확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흑산병, 저점에서 적산병은 추세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흑산병과 적산병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점에서 흑산병이 출현한다. 이건 강력한 매도 타이밍. 저점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분이 저점에서 적산병이 출현할 때에는 추세 전환이다. 자, 그러면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왔을 때에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느냐? 강력한 매도인데요. 이미 이때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이렇게 흑산병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봉으로 내지는 조정의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개인들의 물량을 갖다 들어오게 만드는 그림들이 있어요. 비석형의 그림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이제 반등이 또 다시 나올까 하고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물량 타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매도를 못했었다라면 그 다음날 조정 내지는 속임수 양봉이 한번 쏟아질 때에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매수 타이밍으로 봤을 때에는 적산병이 나왔을 때 세 번째 타이밍에 무조건 덜거덕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나면 분명히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자,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저점에서 확실하게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주는 캔들의 기본 어떤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캔들의 윗꼬리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매도 심리와 아랫꼬리에 따른 매수 심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윗꼬리에 대해서 음봉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상승 음봉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키포인트로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상승 음봉의 비밀입니다.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급등주 찾기는 굉장히 좋고 속임수에 당하진 않아요. 윗꼬리 음봉 마찬가지예요. 이 윗꼬리 음봉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점에서 나오느냐, 고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캔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수익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캔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캔들 순서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급등 캔들이라든지 거래량과 동반해서 같이 보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특히 기술적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제가 드리는 이 한 12강 정도만 마스터를 하시면 개인도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재료 찾으시려고 부득이 찾고 뉴스에 쫓아다니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트의 흐름, 캔들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들, 이평선의 흐름, 매물대의 흐름만 보셔도 재료를 충분히 차트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